예, 6월 3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고, PC가 예상치 부합했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AI주가 약세를 보였고,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주, 의류주,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서, 빅테크, 특히 이제 반도체, 일부 반도체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난주 외국이 3조 원 넘게 순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뭐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뭐 내용도 살펴볼 거고, 대형주가 지난주에 좀 부진했고, 그다음에 화장품, 의류업종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는 입고 이제 화장하고 꾸미고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6월 첫 거래일에 좀 바뀌게 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PCE 지표. 예, 전년 대비 2.7%, 근원은 2.8%, 전월 대비는 0.3, 근원은 0.2. 근데 0.24구였기 때문에 0.25로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 이거는 뭐 잘 나왔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다행이다. 예,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향후에 물가 지표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어떤 이제 징조 뭐 이런 것들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지출이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실질 지출이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감소한 거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GDP 나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지표로 볼 때 미국에서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이제 수치화시킨 건데, 직전에 3.5% 미국이 성장할 거야 이렇게 봤는데 2.7%로 축소가 됐거든요. 이 축소시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소비 관련 데이터의 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주춤한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물가 상승 압박이 좀 둔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상으로는 다행이다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뭐 증시가 크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로 볼 때,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 조짐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또 많이 빠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 미증시가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나스닥 100 장중 움직임이거든요. 초반에 피크 대비 2%가 빠졌어요. 2% 빠졌다가 또 저점 대비 1.88%가 올라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나온 게 뭐 주식만 이랬고, 채권이라든가 외환시장은 이렇게 또 급격한 변동성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미증시 마감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사실 무슨 옵션 거래라든가 5월 말 마지막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날은 보통 러셀 2000 기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 미증시는 데이터 보고 이제 그런 대로 뭐 괜찮게 올라간 날이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뭐 우리 증시에 이렇게 나쁘게 영향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특이하게 움직이죠.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데 5월 증시의 특징이 코스피가 2% 빠졌거든요. 그런데 대형주 지수가 3% 가까이 빠졌고 중형주 지수는 3% 가까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소형업종 지수도 0.8% 올라갔고, 이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월간으로는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원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조 6천억 원 순매도로 뒤집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월말에 막판에 좀 매도한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런 거지라고 투자들이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내일 뭐 주초에도 또 이런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거 일시적인 매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외로 낙폭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8주 중에서 7주가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의 발목을 철저히 잡고 있는 양상, 말 바꾸면 결자의 지원칙,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풀려야 시장이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특징적으로는 기계업종, 이게 이제 원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업종이 좀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또 주요 화장품, 어지간한 화장품주는 지난달에 15% 올라갔고, 이상 올라갔고, 막판에는 이제 의류주, 그러니까 입고, 꾸미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뭐 실적이 미국에서도 관련주들이 강하긴 했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이건 뭐냐면 이제 시장에 자신감이 없을 때, 예, 그러니까 뭐 대형주 가지고 지수를 막 쫙쫙 끌어올리고 그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거보다 시가총액이 한참 낮은 종목에서 종목 장세를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 중에 한두 개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됐든 어느 쪽 한두 개 정도가 확 미치는 종목이 나와주지 않으면 이제 화장품주 정도 수준이 되는 시가총액에 그 정도 되는 종목들의 제한적인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제해야지 삼성전자가 풀리는지 보면서 우리가 그 흐름은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유로 제기하는 건 금리가 피크 대비 빠졌다. 어쨌든 지난 주말에. 그리고 증시가 낙폭과되고 아직까지 실적 전망을 하향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DR 보면 코스닥이 거의 과매도권에 근접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저 75 정도까지 찍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코스닥은 75 밑에가 과매도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보는 거는 이제는 다 빠졌다. 그렇게 보는 거고, 아니다, 이제 고전할 거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자금이 쑥 들어와서 끌어올릴 정도의 흐름이 없고, 그리고 삼성전자 악재가 너무 많았고, 일부에서 또 AI 과열론 제기가 되면서 지난 주말에 엔비디아가 주 후반에 좀 많이 밀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꼽고 있거든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고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이유들이 뒤집어지면 되겠죠. 예를 들어 금리가 더 빠진다든가 삼성전자가 돌린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면 그냥 반등 가능성으로 가게 되는 거고, 뭐 반등 가능성도 역으로 마찬가지죠. 금리가 여기서 안 빠지고 더 올라버리고 실적 전망치 하향이 나와버리면 이제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게 되겠죠. 일단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반등 시도는 하겠구나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워낙 우리 증시는 좀 특별하게 움직였으니까 주초에 좀 이 변화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중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8주 중에서 7주가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 초반보다 후반에 갈수록 이제 주식을 밀어냈다라는 거는 부담이 되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2022년 하반기 이후에 3달 연속해서 하락하거나 3달 연속해서 음봉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이게 도장 깨기로 가면 이게 7만 1,000원까지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기까지 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패턴상으로는 1차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7만 5천원, 6천원 요 사이인데 이건 이미 깨져버렸고, 다음에 월봉상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7만 1,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차트로 보시다시피 2022년 하반기 이후에 3달 연속 빠진 적은 없다. 지금 2달 연속 빠졌기 때문에 이번 달에 패턴상으로는 이제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들이 과연 그걸 믿고 이제 매수를 붙일 거냐. 그러니까 주 초반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수급 외국인들의 움직임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신흥시장에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판 게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연이은 악재들, 뭐 엔비디아 공급 저 테스트 실패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다음에 특히 이제 5월 막판에 매도가 강했는데 이게 MSCI 리밸런싱 관련된 매도가 좀 더해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해석은 뭐 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좀 삼성전자 실적 하향이 아직까지 단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HBM,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HBM이 뭐 공급이 되게 늦어진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그걸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D램 생산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그쪽을 생산을 할 텐데, 그러면 D램 가격이 튕겨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레거시만 가지고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 하향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어요. 한 15,000계약 정도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클리블랜드 지금 까먹었는데, 하여튼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트인가 거기서 보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이번 달 후반에 발표되는 5월 PC부터는 다시 내려가기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죠. 어쨌든 주초에 이제, 근데 오늘하고 뭐 내일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지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장세 활발하잖아요.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이런 화장품주들이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최근에 살아나고 있고, 이제 BH 같은 이게 이제 그 애플 관련주들, LG이노텍, BH 이런 어떤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서 투자들은 굉장히 좀 버거워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종목 장세가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에 강화했던 종목들 이외에 뭐 한두 개 정도가 또 추가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번 주 초에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그냥 다행, PC는 호재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다행이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 10년물 국채금리가 애매하게 4.5에서 마감이 돼서 오늘 장중에 이제 4.4를 보게 되는지 이것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FMC 회의 또 곧 있잖아요. 이번에는 점도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완전히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확 이제 푸시하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치를 보되 뭐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막 끌어내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 때문에 좀 만만치는 않아서 종목들별로 좀 반전 시도는 어쨌든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5월까지 10% 이상 올라가면 연간으로 상승했다라는 통계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월에 이제 10% 이상 올라가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나머지 기간 동안 더 올라갔다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게 뭐 사실 뭐 미국하고 우리하고 따로 놀아서 미국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올라간다라는 뒷받침을 해줘야 그래도 시장이 버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6월에 이제 선수 교체. 그러니까 저는 선수 교체가 어떤 형태가 됐든 좀 부분적으로는 단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이제 좀 기존의 종목군들 이외에 올라가는 종목들, 뭐 몇몇 대형주군들에서 어떤 수급이 바뀌는 대형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보여드릴 차트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리다가 말았던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그리고 장비주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본 거랑, 그다음에 자동차와 부품주들 이걸 봤는데 연초 대비 반도체 쪽 그룹 종목들이 56%가 올랐고 자동차 쪽은 23%가 빠졌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 반도체가 좋고 자동차가 나쁘고 또는 자동차가 바닥이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지수가 의미가 있는 장세가 아니라 종목들이 앞으로 설령 코스피에 코스닥이 완전히 막 상승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와 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모두가 올라가는 아주 강력한 장이 되려면 예탁금이 폭증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단히 선별적인 어떤 차별화 장세가 되고 뭐 상승 시도하는 종목은 늘어나겠지만 주도하는 종목은 거기 안에서도 국한될 거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변화 여기에 이번 주에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 제가 이제 마감 방송에서 또 계속 체크를 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